오늘도 역시 미카의 택시 지금 시작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협동택시에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협동택시 도대체 뭐냐, 협동택시가 무엇이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일단 뭐 택시라고 하면 법인택시, 그 다음에 개인택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 들어서 몇 년 전부터죠. 협동택시가 나타났습니다. 협동택시라고 하면 사실상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자금이죠. 출자금을 나중에 내가 못 돌려받을까봐 그게 가장 많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옛말입니다. 예전에 대구인가요? 출자금을 받지 못해서 가산을 탕진했다.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는데 받지를 못해서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또 뉴스라든가 이런 매스컴에서도 많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들어선 그런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안전하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 지방 쪽에 대구라든가 80 택시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수도권에는 쿱 모빌리티라고 있습니다. 이 택시들은 협동 택시 회사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에이전시라고 해야겠죠. 법인 택시 중에서도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휴업하거나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가 없어서 그런 건데요. 그런 회사들의 어떤 이제 남발을 매입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매입을 해서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에이전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협동택시를 구축을 해주고 만들어주고 기사들을 유입시키고 거기서 기사들이 낸 출자금을 그 이전 사장한테 주는 방식이죠. 대체적으로는 큰 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조합장, 이 협동택시 조합장이 누가 되는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조합장을 법인택시 회사 사장이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본인이 법인 택시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망했는데, 부도가 났다기보다는 택시 기사들이 다 떠나가서 결국은 폐업이나 휴업을 하게 됐는데 협동택시를 다시 운영을 해서 조합장이 된다?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장은 새로운 조합장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 회사에 계시던 노조위원장 하여튼 이렇게 해서 새로운 조합장이 있는 곳, 그리고 운영을 좀 투명하게 하는 곳, 그런 곳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곳은 이곳이 투명한 곳인지 아닌 곳인지 좀 헷갈리는 곳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쿤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많은 지역의 법인택시 회사들의 협동택시 조합을 컨설팅을 많이 해준 회사인데요. 그 회사라면은 좀 믿고 거래할 만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확실히 경험이라든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대구에 있는 80 택시도 많은 곳을 에이전시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또 직접 운영도 해가면서 또 유튜브도 촬영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련된 곳은 업체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집으로 부동산으로 따지자면 월세, 전세, 그 다음에 자가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 택시는 자가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 택시는 월세, 그 다음에 협동조합 택시는 전세로 저는 비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제 매일같이 얼마씩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얼마씩 돌려받고 있는 급여 체계로 받고 있는
법인 택시는 월세, 그 다음에 그냥 뭐든지 개인 택시 남바라든가 차값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책임을 혼자 다 지고 있는 그런 것은 개인 택시, 자가이죠. 자,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 택시는 비록 개인 택시도 아니고 법인 택시도 아닙니다. 물론 법인 택시에 더 가깝죠.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법인 택시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 택시에 준하는. 자, 콜 받았습니다. 일단 승객부터 내려드리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와는 별개로 일단 그래도 법인 택시에 가깝지만 운행하는 방식은 대체적으로 개인 택시에 가깝다. 그래서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죠. 하지만 그래도 회사에 갖다 매달 줘야 하는 금액은 있습니다. 바로 운영비라는 거죠. 운영비라든가 개인 택시처럼 카드가 내 개인적인 카드가 아니라 법인 카드로 연료비, 가스를 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미리 이제 회사의 법인 카드로 긁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지불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지입료라든가 뭐 그다음에 조합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빠져갖고 적게는 100만원에서 뭐 많게는 한 150만원까지 매달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사실 본인이 차를 할부로 뽑았다, 뭐 할부 값이 나가겠죠. 그리고 출자금에 대해서, 출자금이라고 하면은 일단 남바값이죠. 협동택시도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출자금을 남바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이해하기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남바값 하는데 내가 뭐 지금 보유하는 돈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그걸로 해결을 했을 텐데, 만약에 그것이 없어서 부족해 갖고 만약에 대출을 받으셨다면은 또 대출금도 갚아야겠죠. 또 뭐 보험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출자금에 다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자, 또 콜 받았어요. 현재 지금 12시입니다. 12시인데 아직까지 콜이 있네. 그래도 내일부터는 이제는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금요일이지만 좀 바쁠 것 같기도 해요. 원래 사실 명절 전후로 안 바빠요. 안 바쁘다가 명절 때는 좀 바쁩니다. 왜? 쉬는 택시들이 많기 때문에 좀 바쁘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럴 건 그거고, 그래서 협동택시를 고민 중이시라면은 저는 그냥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왕이면 협동택시를 할 바에는 조금 더 투자해서 개인 택시를 하시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개인 택시 양수, 그러니까 개인 택시 남바값하고는 차이가 나죠. 특히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차이는 더 급격히 차이가 납니다. 보통 개인 택시 협동 택시 출자금이 보통 4분의 3 가격, 개인 택시 남바값의 한 4분의 3 가격 정도 하는데요. 일단은 협동 택시도 법인 택시 기사이기 때문에 항구자를 하게 되면 짝꿍과 교대로 그러니까 근무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근무를 하기 싫어서 법인 택시 그렇게 일하는 게 싫어서 협동조합 택시로 가신 거기 때문에 대부분 두구자죠. 항구자 그러니까 두구자를 해서 혼자 타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3,500 항구자에 3,500 하는 곳도 있고 뭐 5천만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양시, 파주시 같은 경우는 항구자에 3,500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 혼자 탄다 그러면 두구자를 해서 7천만 원을 해야겠죠. 그럼 7천만 원. 아마 저희 고양시도 지금 하나 휴업하고 있던 택시 한 3년 4년 정도 휴업하던 그 회사가 드디어 이제 다른 법인 택시 회사가 인수하면서 어느 정도는 본인 회사에 유입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협동 택시로 돌리려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3,500 정도, 항구자에 3,5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혼자 탈 거다 그럼 한 7,000이죠. 근데 고양시 택시,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억 6천 정도 갑니다. 뭐 이제 금매로 내놓은 것도 내놨다 하더라도 1억 5천 뭐 중후반이기 때문에 사실 뭐 1억 6천이라고 해도 뭐 손색이 없죠. 그래서 1억 6천을 보다는 그래도 약간 반값이기 때문에 7천 정도면은 좀 무난하지 않을까. 개인 택시를 개인 택시를 양도 하기에는 금액적으로 좀 무리이신 분들은 그냥 제가 볼 때는 협동조합 택시를 운영하시다가 그 다음에 돈 좀 모아서 개인 택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끝까지 그냥 계속 뭐 법인 택시 협동 택시를 하셔도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뭐 협동 택시가 출자금 못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일은 예전만치는 않다. 그래서 좀 해도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에 그 협동조합 택시를 에이전시하는 컨설팅하는 회사가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좀 더 믿을 수 있냐 없냐의 그런 차이겠죠.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지방 쪽에 있는 80 택시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에이전시 컨설팅 협동조합 컨설팅 회사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80 택시랑 쿤 모빌리티라는 회사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협동조합 택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좀 만나서 계속 대화를 나눴던 분이 그 부천에 있는 쿤 모빌리티 회사이거든요. 그 회사가 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저 지방에도 많은 컨설팅을 해 줬어요. 아유, 손님 탓입니다. 자, 손님이 어디 계신가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손님 탑승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콜 받았는데 픽업거리가 4.1km입니다. 소요 시간은 9분. 여기도 콜이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콜이 떨어지네요. 근데 저는 일단 다 받기로 했으니까 다 받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이거보다 더 짧은 콜인데도 안 받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대중 없어요. 받고 싶을 땐 다 받고, 또 어쩔 땐 또 가까운 거리인데도 다 또 거부하고, 그냥 또 콜 켜놓고 그냥 멀뚱 그냥 계속 쳐다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없어요. 그냥 꼴리는 대로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이 받으려고. 그러니까는 그러려면은 사실 영업시간이 길어야 되는데, 사실 영업시간이 짧죠. 제가 근무시간이 짧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협동조합 택시에 관련돼서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또 저도 사실 협동조합 택시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좀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저 또한 다른 분들과 다르지 않게 협동조합 택시에 대해서 좀 약간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출자금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사실 지금은 좀 많이 좀 호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런 협동조합 택시가 늘어나면 개인 택시 난방값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엄연히 다르잖아요. 달라. 협동택시는 일단 내게 아니에요. 일단 빌린 겁니다. 빌려서 일단 내가 이거를 하기 싫으면은 다른 양수자를 찾는 것은 개인 택시와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또 개인 택시는 사고가 없으면 일단 보험료가 내려가죠.
인하가 되고 또 사고가 많으면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만 개인 협동택 조합택시는 나만 조심해서 나만 사고 없다고 해서 보험료가 뭐 인상되거나 인하될 일은 없죠. 왜냐하면 법인택시는 전체니까 이 전체적으로 공제보험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으면 당연히 난 사고가 없더라도 보험료가 인상이 되거나 또 나는 사고를 냈어도 전체적으로 좀 사고가 없다라고 하면은 또 보험료가 인하되기도 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법인 택시와 그 다음에 협동 택시 이 사고 비율로 따졌을 때 일단 협동조합 택시가 상대적으로 좀 사고율이 좀 낮아요. 일단 법인 택시보다는 일단 내 거라는 어느 정도 내 거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때문에라도 조금 더 사고율이 낮고, 일단 차도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또 구입을 해서 내가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차도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관리도 좀 더 잘하게 될 것이고, 물론 개인 택시, 법인 택시, 뭐 협동조합 택시 할 것 없이 원래 지저분한 사람은 원래 지저분하고 법인 택시가 됐든 개인 택시 간에 차량 관리를 잘하고 깔끔하신 분들은 뭐가 됐든 간에 뭐 깔끔하게 다들 잘 하십니다. 그래도 일단 뭐 내 건지 네 건지는 어쨌거나 차이가 나는 거니까 내 거를 관리할 때와 남의 거를 관리할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법인 택시 기사님들 중에 이게 내 거가 아니다 보니까 차를 좀 험하게 막 굴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내 차라면 그렇게 막 굴리고 뭐랄까요, 그 방지턱 같은 것도 그렇게 세게 넣고 다니고 뭐 그렇게 할까요? 설마 내 차면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름날 차 안에 뜨겁다고 시동 켜놓고 상태에서 밥 먹으러 가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럴까요? 설마 가스비 내가 안 낸다고? 제가 볼 때는 저 또한 시동을 막 30분 이상 막 그냥 켜놓고 있을 때도 많아요. 근데 내 거는 이제 퇴근할 때 제가 이제 차를 바꿔 타고 자가용으로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한 10분? 짧게는 10분, 길게는 15분 이상, 딱 15분까지인 것 같아요. 15분 이상은 시동을 켜놓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은 또 근데 휘발유니까 또 휘발유 장난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스비를 안 낸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기 있다. 자, 손님 근처까지 다 왔어요. 자, 나까지 가자. 에이, 못 간다. 나까지 못 가네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일단 법인 택시보다는 좀 더 위다. 그래서 월세냐 전세냐 자가냐에 따라서 전세는 법인 택시, 그 다음에 월세는 법인 택시, 전세는 협동조합 택시, 그리고 개인은 자가. 이렇게 자가는 개인 택시.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딱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지역에 협동조합 택시가 좀 많은 곳은 좀 기사님들한테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고 그 회사를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내가 당장 뭐 오늘 근무하다가 다음 달에 그만두고 싶을 때 바로 대타가 있어서 바로 내가 출자금을 다시 돌려받고 환수받고 나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몇 달씩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둘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그런 곳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괜히 그럴 때는
개인 택시 사고 나서 5년 동안 못 파는 경우랑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알아보시고, 근데 내 지역에 협동조합 택시가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면은 좀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거고, 또 모빌리티 에이전시, 컨설팅 회사가 어떤 곳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이고, 정말로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자면 법인 택시 회사 사장이 휴업이나 폐업을 했다가 다시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했는데 거기 이사장이 됐다, 조합장이 됐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 손님이 여기 근처에 계신 것 같은데 여기 계시네요. 자, 손님 탑승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여기 횡단보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동 결제 8,800원 결제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 기요금을 요금은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8,800원 자동 결제 됐어요. 앱 결제. 결제 요금 자, 정산은 손님 내려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손님 내려드렸고, 여기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 마을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뭐 협동조합 택시가 됐든 법인 택시가 됐든 개인 택시가 됐든 간에 자기가 어떠한 쪽에 계시든 열심히만 하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법인 택시를 하면서 택시에 대한 어떤 회의감, 뭐 괴리감 이런 것을 그다지 많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진상 손님이나 이런 거 태웠을 때 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제 그런 자괴감 같은 거가 가끔씩 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지금 이런 감정 뭐 여러 가지 문제들, 택시를 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예전 택시 하기 전보다는 못하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나름 좀 그러니까 금전적인 면 빼고 심적으로나 다른 여유로운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물론 택시는 제가 만약 금전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고 그러면 정말 택시에 목숨을 걸고 진짜 그렇게 일을 할 텐데, 택시 초반에 한 5년까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5년까지만 정말 체력적인 거 뭐 이런 거 생각 없이 거의 풀로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출도 엄청나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찍었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찍었지. 그때는 정말 길손님이랑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하루에 보통 650, 700, 600, 차 못해도 600km 이상은 뛰었으니까요, 하루에. 그래서 뭐 그리고 나서도 50만원 이상 찍고 60만원 찍고 막 이랬는데, 지금보다도 기본 요금이 반 이하죠. 그때 당시에는 뭐 기본 요금이 2,200원이었나 2,300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도 매출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건 뭐 옛날 이야기고, 뭐 라떼는 말이야. 하여튼 그거 말고 지금은 뭐 예전보다 손님은 많이 떨어졌어요. 요금은 더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뭐 열심히만 한다면 저는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에서 남들 뭐 직장인으로 따지자면, 법인 택시로 따지자면 직장이잖아요. 직장인인데 직장인으로 봤을 때 상사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직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 법인 택시가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개인 택시로 더 갈아타면 더더욱 좋겠죠.
개인 택시도 참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이 60 먹고 70 넘어서 예? 어디서 돈벌이 200~300만 원 벌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 눈치 안 보고 해봤자 요즘은 이제 경비도 나이 많으면 이제 안 뽑아요. 요즘은 뭐 건물 경비나 아파트 경비도요 이제는 30~40대가 줄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 먹으면 경비한다? 이것도 이제 옛말입니다. 옛말. 남 눈치 안 보고 할 텐데 나중에 이제 노후 대책으로는 개인 택시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여유가 된다면 좀 좋은 차 뽑아서 개인 택시 뚜껑 달고 뭐 자가용처럼 이용하면서 하루에 돈벌이 조금씩 하고 한 돈 10만 원 찍고 들어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정말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협동 택시 오늘은 주가 이야기가 협동조합 택시이긴 하지만 뭐 개인 택시 살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협동조합 택시 해도 충분히 괜찮다. 그래서 개인 택시, 법인 택시의 어떤 문제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싫으신 분들은 또 그렇다고 해서 개인 택시를 하고 싶은데 너무 좀 부담스러운 분들, 그런 분들은 협동조합으로 가서 협동조합 택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또 내 지역에 협동조합 택시가 없으면 또 다른 지역 가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거의 4km를 달려왔는데 연락이 없어요. 손님이 연락이 없어. 지금 손님 기다린 지 한 2분 30초 됐는데요. 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 멀리서 왔는데? 에? 네.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예? 자, 진짜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그 멀리서 택시가 달려서 왔는데 택시 안 잡혀서 다른 택시를 타고 간 건지, 택시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예 관심이 없는 건지. 자, 3분 넘어갔습니다. 자, 3분 넘어갔기 때문에 손님 신고를 하는데요. 자, 손님 신고하고 손님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했는데, 손님이 신고를 하면은 손님의 뭐 일방적인 뭐 취소입니까 하면서 뭐 신고하겠습니까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 손님 다시 안 만나기 기능이 있죠. 근데 내가 취소했을 때는 다시 안 만나기 하기가 힘들죠. 예전에는 센터에다가 전화해서 방금 나 이런 손님이 갖고 취소를 했는데 이 손님 차단 걸어주세요 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보시면 메뉴 있죠. 자, 이 메뉴에서 이 메뉴 버튼을 클릭하시고 쭉 보시면은 서비스 문의라고 있습니다. 서비스 문의 있죠. 이 서비스 문의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승객 불만 접수라고 있죠. 승객 불만 접수를 클릭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맨 밑에 보시면은 이 손님 다시 안 만나기라고 있어요. 이것을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은, 자, 여기 또 문의하기라고 나옵니다. 문의하기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콜 내역들,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 운행 기록 확인이라고 있죠. 요거 운행 기록 확인을 누르시면 내가 받은 콜 내역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내가 받은 거, 그러니까 콜 취소를 당했든 콜 취소를 했든 승객을 태웠든 간에 어쨌거나 내가 콜 수락한 것은 모두 다 여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거 손님 신고한 거 요거거든요. 요거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다 체크를 합니다. 네모나게 돼 있죠. 요 체크 버튼에다 체크를 하시고 다음 단계로 클릭을 하시면은 선택한 운행 기록의 호출 손님과 안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센터에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접수하기 하면은 처리 완료, 완료되었습니다. 접수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대 5일 소요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접수 결과는 별도 안내되지 않으니 이용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대기를 시작합니다. 자, 예전에는 콜센터랑 솔직히 말해서 통화하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잖아요. 막
계속 통화 중이거나 막 이래갖고 귀찮은데 사실 또 그렇게 해서 통화한 것은 바로 차단이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차단은 안 됩니다. 5일 걸려요. 그래도 좀 편하다. 굳이 센터에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겁니다. 일단 이 손님은 다시 만나지 않게 했고요. 또 다시 태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정말 이런 손님 정말 싫어요. 물론 4km 다니러 왔으니까 전화를 해서 어디 계세요 하고 끝까지 태우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긴 합니다만 저는 또 제 나름대로의 또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그냥 일단 3분 정도는 대기해 줍니다. 3분 대기해 주고 3분 대신 다른 분이 차 들어간다. 우회전 하냐? 우회전 안 하네? 우회전 하면 내가 취소하고 다른 사람이 받는 건데. 하여튼 그래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또 이러한 경험을 또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차단을 걸기 위해서 하는 거고, 뭐 가끔 제가 아쉬울 때 있어요. 아쉬울 땐 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어떻게든지 일단 태우고 나서 다시 이제 손님 내려주면서 이 손님 다시 만나지 않기를 하죠. 싫어요? 이 손님 다시 만나지 않기를 합니다. 아우 시끄러워. 하여튼 그래요. 아이고 콜 뺏겼다. 콜 뺏겼습니다. 힘든 하루 달려온 택시의 길 위에 오늘도 땀 흘리며 수고 많으셨죠. 내일은 행운 가득 좋은 손님 만나 대박 나는 하루 되길 함께 빌어요. 미카엘 택시 사랑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입니다. 밝은 내일을 위해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미카엘 택시 좋아요.